슈퍼전대 시리즈 신전사들을 모두 해드렸고 이번에는 번외 전사를 해드릴까 합니다. 번외 전사는 정식 멤버가 아니지만 때에 따라 전대와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존재죠. 그런 멋진 번외 전사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엑스와 마스크는 사실 이 인물은 일화성 에피소드 소재로 쓰인 것이라 이후에 신전사들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등장한 지 단일화 만에 퇴장했고 전용 메카나 명칭이 나온 스킬도 없기 때문에 히어로로서 정규 멤버와 대등하게 취급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설정상 최초의 마스크맨이며 그런 설정을 반영해서인지 헬멧 디자인이 고전 전대풍이다. 심지어 슈트에 머플러가 달렸는데 마치 배틀피버 J에서 회전대 고글 5까지의 초창기 전달한 비슷하다. 비록 일회성이긴 했지만 슈퍼전대 시리즈의 6번째 신전사 개념에 유실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초창기 신전사 색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블랙 그린종 기본 멤버의 없던 배색으로 등장한다는 기본을 이때부터 깔았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캐릭터. 버드맨은 2차원 디멘시아의 일원. 천진난만한 성격의 청년으로 하야사카 아코를 본 순간부터 첫눈에 반해 아코의 치마를 들추거나 꾀병을 부려 아코에게 보살핌을 받는다. 아코 역시 단이 나름 싫진 않았던 모양이었으나 동료들과 제트가루다를 타고 제트맨을 구하러 출격하던 도중 기차원 백작 라디게에게 공격받아 레이와 칸나가 사망하고 제트가루다를 라디게에게 빼앗기고 만다. 천진난만한 성격이던 단은 이때 처음으로 분노했고 가루다 안에 침입하여 라디게와 싸움을 벌이고 불을 뿜어 라디게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가루다를 재탈환한다. 그러나 단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어 쓰러지고 자신에게 달려온 아코에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 제트 이카로스로 돌아가라고 화를 낸다. 샘이 마루를 무찌르고 싸움이 끝난 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코에게 고백을 받은 것에 배시시 웃으며 사망하고 만다. 다른 멤버들과 달리 버드맨으로 변신했다. 슈트는 고속전대 터보레인저의 블루 터보의 슈트에 암호로 무장시킨 모습이다. 이름이 단인 것도 그렇고 배우가 같은 데다 후서짝에서 맡은 역할이 블루 전사인 걸로 보며 트리케라 레인저 단의 원형이 된 캐릭터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닌자비는 무적장군, 은대장군, 츠바사 마루로 흰시나 삼신장의 제자로 외형은 로봇 같지만 추운 곳에서 재채기를 하는 듯 공식적으로는 인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축의 자유로와 손가락 크기부터 거대 로봇 크기까지 변화 가능하며 등에 있는 장검인 닌자 소드와 하준의 수를 사용하며 군도를 불러서 타고 날아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 노파로 변장한 6의 대망에게 속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걸로 항아리에 봉인되어 우주로 추방되었다. 항아리에 봉인된 상태로 36화에 첫 등장한다. 항아리에 붙어있는 망치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성대 가문의 피를 이은 츠르이메와 하쿠멘로 뿐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씨 착한 전사이다. 과거에 속아서 봉인된 동기인 단순한 성격은 고카이저 시점에 와서도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적에게 돌아서지 않았다. 분내기라는 멘트로 도발하며 분노가 폭발해 신차가 변형하며 진정한 모습인 사무라이맨으로 각성한다. 필살기는 닌자 소드를 칼집에 합친 사무라이 자벨린을 사용하며 베어버리는 사무라이 자벨린 경로 배기와 손에서 기를 모아 발사하는 사무라이 경로 본버이다. 후반의 거대전에서 풋내기 소리를 안 들었는데도 각성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종화에서는 비중이 급감했는데 촬영 당시 야오 카즈키 성우가 사고로 인하여 출연을 하지 않았다. 원래 촬영 내용은 닌자맨의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고 강렬하게 희생하는 감동적인 씬이었다. 다만 해당 성우의 사고당한 것 하나로 원래 촬영한 필름 자체를 폐기 처분해야 했고 삼신장과 같이 화상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떼어야 했기에 이 점에서는 성우 본인도 매우 아쉬웠다고 한다. 결국 닌자맨 활약씬은 다시 재촬영되었고 미리 녹음해도 목소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것으로 방영되었다. 한마지는 6억 년마다 한 번만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수수께끼의 마신. 평소에는 작은 앞면 석상 형태로 봉인되어 있지만 감마감마 돈도코 감마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석상에 붉은 키홀의 열쇠를 끼워 돌리며 봉인이 풀리며 그 모습을 드러낸다. 봉인을 풀어준 사람의 명령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은 상처 입히는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며 위해로 오바케 같은 것을 무서워하는 면이 있다. 열쇠의 소유자에 따라 정의도 압도될 수 있다는 존재인지라 처음 봉인해서 풀렸을 때는 황태자 부르톤티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오레인저와 싸우기까지 하여 적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행각까지 저질렀다. 다만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소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으로 봉인을 푼 브로돈트에게 속았음을 알아 오레인저의 진실을 알고 브로돈트를 혼내주는 모습을 보여서 행동 원리가 좀 애매한 느낌. 여담으로 사람 크기일 때는 움직임이 상당히 느리다. 전투시 간단한 발차기 할 때조차도 다리를 높게 못 올리며 점프나 날아다니는 건커녕 달리지도 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둔한 움직임에 비해 검술은 좋은 편이다. 고대화됐을 때는 비행 능력으로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인데도 사람 크기일 땐 둔한 알다가도 모를 캐릭터이다. VRV 마스터는 다프의 동면으로 크로메즈 파워가 사라진 카레인저 앞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사나이로 전신을 검은 슈트와 헬멧으로 감싸고 있다. 정체는 다프의 아버지로 특유의 미학이 있어 집에 좀처럼 붙어있지 못하고 긴 여행을 자주 떠나 다프의 어머니도 어느정도 포기했던 상태. 어느 날 긴 여행에서 돌아와보니 해저드별이 파괴되고 없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우주를 떠돌아다닌다. 많은 우주인에게 우주의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정도. 그 와중에 다프의 생존과 카레인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프가 동면에 빠질 것을 예측해서 급히 VRV 시스템을 완성해 카레인저에게 지어준다. 그러나 카레인저는 처음에 VRV 마스터를 의심해 VRV 시스템 자체를 경계했으나 VRV 마스터는 파친코 경품으로 뽑은 드로캔디를 카레인저에게 주었고, 동면에 들기 전 다프가 말했던 드로캔디를 주는 우주인을 믿어도 된다프. 지구의 드로캔디는 해저드별의 냄새가 난다프. 그리운 엄마의 냄새 그리고 아빠의 냄새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VRV 마스터를 믿게 된다. 다프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어 전신을 가리고 있지만 다프만 못 알아보면 된다는 생각. 그래도 이래저래 정체를 숨기는 터라 다프는 못 알아봤다. 41화에서 한번 가면을 벗었고 최종화에서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다. 강단객이라는 설정과 메타 히어로 시리즈에 나올 법한 세련된 슈터 디자인을 보면 뭔가 진지한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출연작이 그 유명한 개그전대인 만큼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대 기행남이다. 성격은 시원시원하지만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지구에서 생활한답시고 슈트로 입은 채로 파친코 이발소를 들리기도 했다. 또한 해저드별 사람임에도 전혀 동면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커피나 커피 우유를 죽어라 마셔야 돼서 체질이 아예 변했기 때문. 일회성 전사가 아닌데도 고카이저의 레전드 대전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로 어떤 언급도 없던지라 전사로서 잊혀진 듯 했지만 4주 연속 스페셜 슈퍼전대 최강 배틀에서 대진표 목록에 있다. 라제타 판벨트는 판벨트별 제2왕녀로 미녀 존댓의 여동생. 최근 우주에서 그 활약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카레인저를 동경해 저 멀리 지구까지 왔다. 카레인저 6번째 여동생. 화이트 레이서를 지칭하지만 사실은 티라미수 고냐 밀페이유라는 주문을 외워 발동하는 마법으로 변신만 한 형태. 그러나 6번째 전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나름 힘이 강해서 첫 등장 때 카레인저를 위기에서 구하는 활약도 보였다. 게다가 어떠한 형태로도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백미. 채택은 변신 전에는 우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의 입자로 공격한다. 변신 외에도 시간 내에 수수께끼를 못 풀면 폭발하는 화이트 수수께끼 폭탄으로 적을 공격하며, 두 번째 등장에서 라제이카를 로봇으로 변형시켜 싸울 수 있도록 개조하고, 세 번째에는 로봇을 거대화하고 싸울 수 있도록 개조해낸 걸 보면 확실히 카레인저 6번째 전사로 끼워줘도 손색이 없을 듯. 여담으로 변신을 해제하는 주문은 미레타, 하레타, 라제타이다. 25화에서 처음 등장했다가 돌아간 뒤 34화부터 다시 나올 때 배우가 교체되었는데 그릴 레이서가 제 안 본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냐? 라는 대사를 날린다. 흑기사 불 블랙은 무장은 불 라이어트이며 꿀집에 수납한 채로 총으로 쓸 수 있는 검형 무장. 필살기는 검은 일격. 전시를 검은 갑옷으로 감싸고 검은 망토를 둘러 무거운 분위기를 풍긴다. 모티브는 서로 이름의 불 역시 황소를 나타내는 불. 변신 시의 구호는 기사 전생. 중성수 고 타우러스를 유일한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고 타우러스와 기수합신하는 것으로 불 타우러스로 변신할 수 있다. 은하의 빛을 노리는 우주의 저 바르반. 김가맨에게 모두 적대적으로 초전자 바이오맨의 바이온터 시바와 같은 제3 세력 기믹을 가지고 있었다. 묘하게 류마에어 휴가와 닮은 분위기를 풍기는데, 정제는 타우러스 별의 전사로 과거 제이아부 선장에게 고향과 동생 크란치를 잃었다. 그에 대한 복수로 바르반을 부숴버리기 위해 3000년 전에 은하의 빛을 가지고 지구로 도주, 선대 김가맨과 바르반을 대결하게 했으나 그 과정에서 총도 신바슈에게 중상을 입고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 후 300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지하로 떨어진 휴가의 몸을 지배하여 다시 등장하게 된 것. 동생과 고향을 잃은 분노로
분노로 인해 바르반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령 그걸 막으며 긴가면과도 대적하면서 은하의 빛을 찾아야려 한다. 그러나 은하의 빛이 자신이 아닌 별을 지키려는 긴가면을 선택하고 휴가의 몸을 지배하는데도 한계가 오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활화산 분화구를 통해 지구의 핵에 직접 에너지를 쏘아 바르반은 물론 지구 자체를 날려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요마와 후우가의 형제로 갈등을 겪으며 또 중성수 고 타우러스가 별을 지키는 사명을 잊은 자신을 거부하고 합체를 해제하는 상황을 겪으며 그 와중에 바르반 마인 왕가에게 습격당해 증오 에너지를 적출당한다. 마지막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구를 지키려는 긴가맨 그리고 료마와 잃어버린 동생을 겹쳐보게 되어 별을 지키던 자신의 사명을 다시 떠올리곤 휴가를 풀어주고 지구 폭발위기에서 자신을 희생해 지구를 지켜낸다. 라이너 부인은 구급전대 고고5의 사무 메카이자 주역이오 메카 사가미 박사가 만든 고고5의 지원을 위해 제작된 인공지능 전투 로봇. 이전에도 태클 보이나 델타 메카드 AI 로봇은 많았지만 라이너 보이의 경우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여 대화가 가능하다. 시인 전사가 없는 본작에서 사실상 메카로스의 역할과 동시에 시인 전사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맥스 라이너, 맥스 셔틀의 두 가지 변형 모습이 따로 있으며 라이너 모습으로 출발, 셔틀 모습으로 우주로 날아오른 후 태양 에너지 충전, 지구로 낙하하면서 특급 무장이라는 구호와 함께 변형한다. 전고 48m 3,500톤의 최대 출력은 1999만 마력. 매우 까불까불한 녀석으로 말투나 행동이 방정 맞아서 싸우기 전에 적 도발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일 듯. 다른 못놀림을 이용한 격투전을 주로 하며 무기로는 방패와 총을 겸하는 블래스터 실드가 있다. 내부에 탑재된 안전장치 덕분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제거한다. 그랜드 라이너와의 콤보이 라이너 콤보, 빅토리 로브와의 콤보이 류 라이너 콤보, 단독 기술로 라이너 킥, 라이너 펀치, 스피닝 스바트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빅토리 로보와 합체하여 맥스 빅토리 로보가 된다. 최종전에서 모든 로봇이 파괴될 때 맥스 빅토리 로보 째로 제일 먼저 파괴된다. 그러나 AI는 살아남아서 나가레와 쇼에게 마토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근데 그 이후에 AI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명이다. 티타늄 레인저는 원작 고급전대 고고5에는 신전사가 없다보니 파워레인저 시리즈 최초의 북미파 오리지널 전사다. 미첼 장군의 아들이자 데이나의 오빠.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아버지인 미첼 장군이 구해내지 못하고 절벽에서 떨어졌다가 디아볼리코에게 거두어진다. 20세기가 되던 날 자기를 구해주지 않아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시 개발 중이던 신장비인 타이타늄 모터를 강탈해서 타이타늄 레인저로 변신한다. 그렇게 레스큐 레인저와 적대 관계가 되었다가 이후에 오해를 풀고 레인저에 합류하나 이 과정에서 디아볼리코에 의해 등의 저주에 코브라 문신이 새겨진다. 변신할 때마다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코브라 문신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데다 마지막에는 목을 물어 죽이도록 되어 있었던지라 한동안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저주의 원천인 코브라 괴물을 물리쳐 자유의 몸이 되고 맥스 솔라 조드의 파일럿이 된다. 저주를 푼 직후에는 제말 쪽을 봉인하기 위해 잠시 이탈했다가 최종 결전 때 돌아와 레인저들과 함께 싸운다. 스타 바스터는 우주 경찰 내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형사이자 지구서의 서장으로 데카레인저 멤버들한테서는 보스라 불리고 있다. 아누 비스성 출신으로 종조 특성사 개머리를 하고 있다. 그 초반에는 슈토의 기술 부족으로 입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몇 타 지나고서는 입도 움직이게 됐다. 평소에는 데카 베이스에서 데카레인저를 지휘하는 역할이며 자상한 모습도 보이지만 공사 구분은 확실히 하는 성격. 전용의 마스터 라인센스로 데카 마스터로 변신하며 전투력은 지구서 내에서는 최강으로 첫 등장 시 불과 2분 만에 100대의 아나로이드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14화의 모의전에서는 데카레인저 5명이 짜 포메이션을 순식간에 박살내고 3초 만에 그들을 전부 쓰러뜨린다. 그 짝판에서는 한 명 한 명이 데카레인저와 호각으로 싸울 수 있는 이가로이드 3명을 한순간에 초살시켜버리는 엄청난 전투력의 소유자. 데카스완은 치료 성인으로 지구서의 메카닉 담당이다. 작중 딱 한 번 36화에서 데카스완으로 변신한 적이 있다. 이때 4년에 한 번밖에 변신하지 않는 주의라고 말하는데 저 4년에 한 번이라는 거 올림픽 기념이다. 아이라 태권도 그녀에게서 어머니를 느낀 적이 있어서 유독 스완을 잘 따르며 위에서 언급한 36화에서는 데카를 비롯한 데카레인저 멤버들이 우주경찰 본부에서 사이버 테크놀로지상 수상하게 된 겸으로 그녀에게 휴식을 주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물론 그 대신 정비불량 때문에 데카 머신들이 싸그리 대바당하면서 데카 레인저는 스완이 없어진 데카를 톡톡히 치러왔다.
백과 브라이트는 40화에 등장. 바이로 성인 코라 체크를 사살할 겸 테츠를 특경으로 교환시키려고 찾아왔었다. 특경답게 테츠가 처음 왔었을 때처럼 지구사 데카레인저를 바보 취급했으며 그들을 변호하는 테츠에게 죽방을 날리기도 했다. 코라 체크와의 전투 당시에도 코라 체크에 의해 화상을 입은 어린아이를 병원에 호송하려던 테츠를 특경 구실을 못한다고 일컬으며 본부로 귀환할 준비를 하려며 갈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을 열혈 말을 앞세우다가 전사한 경찰을 잔뜩 봐온 나머지 테츠도 그렇게 될까 걱정하여 높아심에서 한 말이었고 결국 홀로 코라 체크를 쫓아갔다가 코라 체크의 함정에 걸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변신이 해제되며 리타이어. 이후 테츠에게 기대어 테츠와 지구사 데카레인저의 싸우는 방식을 보고 지구사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테츠를 그대로 지구사에 배속시키고 돌아간다. 이 에피소드가 끝난 후 나온 엔딩 꽁트에서 테츠의 뒷담화에 따르면 엄청 무서운 호랑이 교관님이었던 모양. 그런데 어느새 테츠의 뒤에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오지 이사무의 아내이자 오지 오남매의 어머니. 차분하고 자상한 성격이면서 용기라면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지지 않는 강인함을 갖추었다. 15년 전 남편을 잊고 오지 남매들을 홀로 키워냈으며 자식들의 각각의 성향을 잘 이해해주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얼음의 엘리먼트의 원천이 되는 천공 성자 스노우젤의 힘을 받아 흰색의 마법사 마지막으로 변신한다. 마법 속성은 얼음, 특화 마법은 마음을 전송하는 마법. 전투 시 주로 쓰는 주문도 빈 결계로 대상을 얼어붙게 하거나 얼음의 화살이나 결정 모양의 표창을 발사하여 공격한다. 세계관 최강자급인 남편만큼 아니지만 마법사 경력이 긴 만큼 기본 변신 폼의 자식들보다는 한참 강하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마도의 모습도 마지 레인저의 기본 폼과 레전드 폼의 중간 정도. 사적으로 무기인 마지 스틱도 자식들 것보다 굉장히 길어서 스태프처럼 보인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특화 마법이 마음을 전송하는 마법은 마루 데오나 세계 임페르시아, 지상, 타인의 꿈속까지 자유로이 넘나들며 자신의 마음을 보내 현현하는 마법이다. 이화에서 그녀가 영혼들의 화원으로 이동되어진 직후의 전의를 잊고 돌아온 호우카와 치바사를 마법의 방으로 데려다 준 것. 7화에서 치바사와 카이의 꿈속 세계에서 나타난 일. 18화에서 프랑켄과의 전투 중에 마지막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오남매에게 자신의 힘을 보태줬던 일과 프랑켄을 쓰러뜨린 이후 집에 들어온 오남매를 마법의 방 안에서 웃는 얼굴로 맞아줬던 일. 그리고 45, 46화에서 다곤의 습격을 당해 쓰러진 오지 이사무를 찾아내어 자신의 체력을 마법으로 옮겨 불어넣어줬던 일도 이 능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저쪽 묘사는 영락없는 유체 이탈이며 쓰고 나면 육체가 무반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오히려 영혼 상태로 안전한 곳에 이동되었기에 진가를 발휘한 마법. 백업인 집안은 평소에는 검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인간형으로 변할 수 있으며 크기도 바꿀 수 있어 다이브 캔이 손에 쥘 수도 있으며 다이브 캔과 같은 크기의 인간형이 될 수 있다. 지능은 시키는 명령에 따르는 정도이나 사용자를 가린다. 주로 인간 형태인 채로 격투전을 펼치나 카레 형태로 사토루가 휘두르기도 한다. 흑사자 리오는 모든 임기를 포괄하여 능가하는 임수권 최강의 육파인 사자의 수권 임수 라이온권을 구사하는 임수전의 당주. 작중 임수권사 중 유실한 현대인으로 사사 변신 전에는 검은 털에 양쪽 어깨에 사자 모양 있는 망토를 걸치고 있다. 메레가 그를 좋아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 싸우기도 하지만 둔갑 숙성인지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도 후반부에 메레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메레의 마음을 받아준다. 한때는 권성 마스터 셰프 아래에서 자라 경수권의 권사였으며 칸도장의 아버지인 단, 후카미 고우, 마사키 미키와는 동문이었다. 젊은 외모와는 달리 실제로는 나이가 많은 편. 수수 전신 변으로 인해 늑대 인간이 되면서 노화가 멈췄던 고와는 달리 리오는 체질 자체가 나이를 잘 안 먹는 건지 임기의 영향 때문인지는 불명. 가족이라 여행을 갔던 어느 날 가족들은 난데없이 끔살당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상황에서 리오는 강해지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 갈망한다. 이때 권성 마스터 셰프가 고아가 될 리오를 발견해 거두어서 격수과를 가르친 것. 하지만 누군가가 시마노 공포심 때문에 지금의 강해진 전투력에 만족할 수 없었던 리오는 결국 4000년 전 격임의 대란 때 격수 권사들에게 전멸당해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임수권과 임수전을 스스로 부활시키고 임수권의 수령으로 군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을 죽게 만드는데 단은 이미 치명상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를 막으려던 후카미 고우도 금단의 기술인 수수 전신변을 사용하다 늑대 인간이 되어버렸다.
메레는 전신을 임기로 코팅해 주변 환경에 녹아드는 카멜레온의 습관인 임수 카멜레온권의 권사로 이를 활용한 기습이 특기다. 철수할 때나 생전의 모습으로 위태하는 데 활용도가 넓다. 주먹이나 콘크리트를 꿰뚫을 정도의 이력을 자랑하는 혀와 쌍차로 가끔 부채를 들고 있긴 하지만 이쪽은 전투에 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몸속에 바에라는 사형마가 있는데 이 녀석이 거대전 덕후라 거대화하면 메레 입을 통해 튀어나온다. 매번 바에를 파리채로 굿다하거나 구박하거나 괴롭히긴 하지만 때로는 매번 좀 챙겨주는 양심적인 행동도 하긴 했다. 리오와 함께 작중의 인기를 거의 양분하고 있다. 배우의 뛰어난 미모, 분변에서의 귀여운 언동 등 그야말로 인기를 끌만한 요소를 모두 끌어모아 사실상 지인 히로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주역 3인방이 다소 묻히는데 일조하였다. 리오와 메레를 보려고 객키 레인저를 봤다는 사람도 상당하다고 한다. 고로다 GT는 염신전대 고운자에 등장하는 메카. 흉내명은 고롤링 GT. 포지션은 굉갱전대 보우켄저의 대검인 주반이나 나중에 등장하는 번외전사 포지션이며 또한 주반처럼 휴대하여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집적 전투나 거대화 또한 가능하다. 다만 주반과 다르게 해적전대 고카이저에서는 레인저 키로 나오지 못했다. 거대한 바퀴 형태인 휠 모드에서 로봇 형태인 액션 모드로 변형하며 휠 지지대 쪽에 슬롯에 투온 소울을 삽입하여 기동한다. 슬롯에는 고로다 GT 전용의 투온 소울 말고도 일반 염신 소울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극중에서는 염신 스피돌이나 염신 베아르 V가 직접 들어가서 액션 모드로 변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 염신 소울이 들어가며 충전된 소울을 전부 흡수당해 액션 모드로 활동이 끝나면 재충전하기 전까지는 캐스트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거대화에는 반드시 투온 소울이 필요하다. 휠 모드에서 스탠드를 전개한 다음 내부 소울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해 돌진시키는 고로다 어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거대화한 다음 휠 모드로 변형한 후 스탠드를 전개하여 엔진호 지구나 G12의 에너지를 주입받아 돌진하는 필살기 고로다 스트라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말이 길어서 별개 기술로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기술로 거대화 이전에 사용하며 고로다 어택, 거대화 이후에 사용하며 고로다 스트라이크다. 고온저에 등장하는 메카 중에서 유일하게 염신이 아니다. 지크는 지크 크리스탈을 들고 지크 덱터를 외치며 스마헌터 지크로 변신한다. 스마헌터의 이명답게 고향 별을 멸망시킨 우주의 파괴마 스마일종과 싸웠으며 그 일족의 장인 수마왕 고르모아를 쫓아 지구를 차지 우주 전사. 동료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며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려는 복수기로 인명 구조를 모토로 하는 고고5와 적대했었다. 다크 소드를 찾으려는 고르모아를 막기 위해 전투 중 배의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고 타츠미 마토미의 강한 정신에 감동받아 자신의 죽은 애인인 리리아를 닮은 하야세 쿠쿠의 간호를 받으나 상처가 악화되어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그 이즈는 하야세 쿠쿠에게 크리스탈의 에너지로 바뀌어져 새로운 초전사 지크젠느를 탄생시켰다. 신켄 레드는 슈퍼전대 역사사 최초의 여성 레드라고 할 수 있는 존재. 하지만 주인공이자 리더의 상징으로서 공식적인 레드 계보의 일원으로 취급받지는 못하고 번외 전사로 분류된다. 시바의 진정한 18대 당주. 그동안 18대 당주로 활동해왔던 시바 타케루는 사실 외도중을 속이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각해 무사였다. 신켄저는 본 뒤 오랜 세월 동안 외도중과 대립해왔고 이에 외도중의 두령 도우 코쿠는 신켄저의 리더이자 봉인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신켄 레드의 가문 즉 시바 가문을 집요하게 노려 힘의 약화를 노렸다. 이것이 17대 당주 시바 마사타카에 대해 와서 그 정도가 심각하여 전멸의 위기에 몰리기까지 이르렀다. 이대로는 신켄저를 비롯한 시바 가문의 멸무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이에 시바 마사타카는 아직 봉인의 문자를 완벽히 깨우치지 못했으나 불완전한 봉인으로라도 결전의 때를 미루어 가문의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결국 17대 당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불완전한 봉인의 글자를 사용해 도 코코를 일시적으로 봉인한 뒤 숨을 거둔다. 하지만 18대 당주가 되어야 할 카오르가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녀가 실전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를 외도중이 기다려줄 리가 없었다. 외도중을 막기 위해 신켄 레드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에서 시바 가문에 가신 탐바 토시조는 모지카라의 재능이 있는 아이를 카케 무샤로 내세워 대리로서 싸우게 하는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카케 무샤가 시간을 버는 사이 카오르는 남들 모르게 숨어 필사적으로 봉인의 문자를 익혔고 그렇게 44화 후반부에서 요모츠 가리아와의 전투에서 타케루에게 위기가 닥치자 예정보다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온 것. 다시 말해 정식 신켄 레드는 타케루가 아닌 카오루였다.
아이 고요 후 초밥에 영혼이 들어간 일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어 초밥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돼 우메모리 켄타가 자신 대신 싸우게 하기 위해 자신의 초밥집 등불에 문자를 넣어 만들어낸 로봇이다. 등불 형태는 팔로 변신 가능한 전용 건과 세트로 되어 있으며 신켄자가 들고서 방패 및 비전 디스크 사출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등불 형태에서 로봇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며 이때 팔은 자신의 무기를 둘로 분리해서 합체한다. 데이터스는 4화부터 등장한 구세이저를 서포트하는 마스코트적인 캐릭터. 마스터 헤더가 아마치 천문화 연구소에 몰래 수수께끼 기계 형태로 보내 심부름 꾸니며 긴급시에 기동하게 되어 있다. 또한 손발이 도단한 로봇풍의 외견이 되기도 하고 데이터스 하이퍼의 변형을 보며 마이크 사이더스나 가부 타크 등의 추억의 짜리목당 로봇이 떠오르는 캐릭터. 고세의 그리는 하이도와는 같은 시익적으로 그의 절친견 동료이다. 하지만 본편에서는 어째선지 하이도 혼자만 등장했다. 10화에서 그 진성이 드러났는데 호성천사 새 종족의 견습천사 전원이 소집되기 이전에 시익족의 견습천사 2명이 지상에 발견되었다. 그 2명이 바로 하이도와 마지스다. 원래대로라면 마지스도 시익족의 견습천사로서 고세이저에 합류해야 했을 터이지만 우주환멸 군다 워스타의 일원 크라스니고와 바쁘게 됐다.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였다. 크라스니고는 하이드를 가볍게 몰아붙였고 결국 마지스는 하이드를 구하기 위해 크라스니고와 함께 바닷가 절벽에서 동반 낙하하고 만다. 하지만 마지스의 희생이 무색하게도 크라스니고는 살아남았고 결국엔 마지스는 하이드의 품에 안긴 채 세상을 떠났다. 나머지 4명은 하이드가 북소심에 사로잡혔을 때 마스터 헤드를 통해 들었기에 마지스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 핑크버스터는 주로 밤중에 활동하며 고버스터즈 일행을 따돌릴 정도로 신출귀몰하며 주로 사리사욕을 채운 아기네 것을 훔친다고 한다. 어느 대머리 아저씨가 가지고 있던 메사이어 카드를 훔쳐간다. 중간에 버그러가 습격해오자 고버스터즈는 이런 놈들이 카드를 노리고 있으니 돌려달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갔다며 더 완강히 거부하고 끝내 고버스터즈를 따돌린다. 그러나 그 메사이어 카드가 실수로 메타로이드가 되는 바람에 그 메타로이드를 찾기 위해 히로무에게 일부러 자신을 내보내 가짜 메사이어 카드를 믿기로 히로무와 같이 메타로이드를 찾으러 간다. 서열은 자신이 위험성을 모른 채 훔친 메사이어 카드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이후 히로무가 루페로이드를 셧다운하는 대신 도둑질해서 손을 떼기로 약속했는데 루페로이드 사건이 끝나자마자 특명부에 역시 뭐 그만두겠다고 예고장을 보낸다. 그런데 그 훔칠 대상이 바로 히로무의 마음. 큐르시아는 안키돈에게 선택받은 유럽 출신의 전사이다. 수전지 번호는 07. 약 500년 전 수전용 안키돈에게 선택받은 뒤 큐르시아노로서 토린과 함께 데보스곤을 물리쳤으나 안키돈의 일로 인해 현대의 큐르저에게 맡길 겨 도움을 받기 위해 나타난다. 500년 전의 전사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미 구인이지만 본인은 귀신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지닌 채 활동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주장한다. 외국인이라 그런지 영어가 상당히 섞인 억양의 일본어를 사용하며 몸짓이나 리액션도 큰 편이다. 하지만 배우 로버트 볼도원의 실제 일본어 실력을 원어민 뺨치게 유창하며 극중 캐릭터를 위해 일부러 외국인 티를 내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 더빙판에서는 로버트 할리처럼 영어 억양의 사투리로 표현되었다. 큐르 그레이는 수전지 번호는 08. 곰파키에게 선택받은 권법 가이자 환술 사이다. 약 1500년 전 중국에서 활동한 전사로 수전요 곰파키에게 선택받은 뒤 큐르 그레이로서 활약해 토린과 함께 데보스곤을 물리친 최초의 큐르저. 1500년 전의 전사이기에 현재는 고인. 라미레스와 같은 스피릿 레인저로서 도리마에게조차 고전하기 시작하는 현대의 큐르저를 단련시키기 위해 나타난다. 쿵푸 마스터답게 그가 사용하는 권법은 분파키의 분파키볼을 모티브로 한 철새권으로 난폭한 이거를 담은 왼주먹으로 정권을 날리는 필살기 격렬 돌파가 특기. 또한 은술이나 정풍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자 그대로 머리가 초월적으로 단단해 빡지게 자신이 있다. 라미레스처럼 가브리 체인지 없이 수전지로만 변신한다. 실제로 머리 자체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단단하며 성격도 매우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다. 즉 문자 그대로로도 비유적으로도 의미가 통한다. 큐르 바이올렛은 큐르 바이올렛 닥터 우루 세이드의 손녀였다. 평소에는 수전용 프레지온의 기지인 프레지온 라브에서 오퍼 레이더 및 기지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쓰고 있는 안경은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각 멤버들의 자료를 열람하고 홀로그램까지 비출 수 있는 슈퍼
안경. 다만 본인의 시력에는 문제가 없게 될 수는 없다고 한다. 성격은 단아하고 조용한 편으로 할아버지를 보고 있자면 대체 저 시끌벅적한 귀짜 할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단아의 손녀 딸이 나올 수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데보스 공과의 싸움에서 할아버지를 대신해 새로운 이들 큐르 바이올렛으로 변신한다. 큐르 다이고를 좋아하고 있으며 다이고에 관한 사진, 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쯤 되면 중중 킹덕후. 이로 인해 그녀를 꼬시려다 이하는 몇 차례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야오이와 다이고의 친밀한 모습에 아미 유즈키가 킹에 대한 감정을 자각하기도 한다. 수전지 번호는 09. 큐르시바는 5명의 큐르즈 일행들을 이끄는 시조새 형태의 조인 현신. 수십억 년 전부터 데보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거대 기계 공룡이 수전용을 탄생시켜 데보스의 침략을 저지했다. 이후 여러 세대를 지내면서 수전용과 함께한 큐르자들을 단련시키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스피릿 베이스에서 거주, 현대의 큐르자들을 지휘하면서 조언도 해주는 멘토 역할을 한다. 동물 형태의 협력자는 습관전대 캐키 레인저의 권성 마스터 샤프 이후 6년 만이다. 느낌을 표현하거나 강조할 때 이거 하다는 말을 한다. 그와 함께 긍정적인 상황에서 중지와 엄지손가락을 튕기는 버릇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비롯해 사람이나 물건을 크게 상관없이 텔레포트하는 능력이 있으며 불어오는 바람과 기척을 통해 데보스군의 움직임을 읽어낸다. 연출상으로는 토린의 얼굴 양쪽에 길게 늘어뜨린 흰털이 휘날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저 괴인이 전대 멤버가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시점에 임의적 조직인 데보스군에서 이탈한 상태고 단순한 괴인이 아닌 큐르저의 창시자이자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적조지 데보스건 출신인데다 데보스 신관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마검 신관 토린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적조직 출신, 그것도 간부였던 인물이 전대의 일원이 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속작인 열차전대 토끼저의 니즈노 아키라가 이 기믹을 이어받는다. 토끼치로는 평상시 토끼레사를 조종하는 차장이다. 같은 각본가에 누구네들이 떠오를 만큼 다소 괴팍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엉뚱한 외관이나 독설가인 티켓에 비해 그나마 정상인 포지션에 있다. 같은 열차의 차장 포지션에 있지만 항상 객관적으로 보고 주의만 주는 가면라이더 데노의 오노와는 달리 갈 곳 없는 토끼저 멤버들을 이해하고 다독이며 그들을 물씬양면 도와준다. 주요 버드는 새의 남자로 불리는 수수께끼의 주먹. 어린 시절 야마토에게 왕의 자격을 건넨 인물. 사실 왕의 자격을 건네면서 유글의 주만 파워도 야마토에게 같이 주었고 그 덕분에 야마토가 주요 이글로 변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같은 배우가 맡은 뒤틀리고 썩은 심성의 쿠사카 미사토와는 달리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씨와 용기를 가진 인물이다. 초반에만 해도 흑막이거나 뒤통수를 칠 거라는 예상이 의외로 많은 편이었다. 제대로 등장한 에피소드에서 야마토 외에 다른 주만들에게 저기를 보였고 특히 고향인 쥐랜드에 대한 저기가 상당했던 게 해당 설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배우의 대표 캐릭터가 워낙 그 방면으로 유명한지라 바둑맛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이 오갔다. 하지만 회를 거듭하며 밝혀진 진실은 통순 악막 같은 배신 전개가 아닌 무거우면서도 진중한 과거였던지라 이후 쿠사카와 엮이는 드립이 확 줄어들었다. 류소 브라운은 기사령 전대 류소우저의 등장인물. 류소 브라운으로 변신한다. 금색과 은색의 길다란 옷과 복면으로 제몸과 얼굴을 가리면서 거리를 걸어다니는 이문의 복면남. 나다란 육지 류소우저 출신이며 이전 마스터레드의 제자의 고 선배로 전형적인 간사이 사투리 캐릭터로 기본적으로는 분위기 메이커이자 개그 캐릭터이지만 때때로 현실주의적이고 냉정한 모습도 보여준다. 전사로서의 재능이 있어 류소우저에 근접했고 본인도 류소우저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끝내 류소우저로 선택되지는 못했다. 여러 차례의 빌드업을 통해서 겨우 아군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바로 다음화에서 신간부 우덴에게 살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급전개를 보여줘서 상당한 혹평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소비할 거면 뭐하러 아구나를 시켰냐. 처음부터 레드 강화 폼을 위한 희생양이었던 거냐는 비판이 많다. 덕분에 맥스 류소 레드의 데뷔전은 화려한 연출과 극적인 서사를 장식하고 나왔음에도 욕을 먹은 기이한 에피소드가 되었다. 게다가 공식 사이트에서도 배우의 크랭크업이 올라오면서 나다의 죽음을 완전히 확정시켰다. 사마이 골드는 공주 마부 신하의 아버지인 오라딘 왕의 친구. 대외적으로는 유명 부서 브랜드인 코코넛 베이의 이거이지만
요돈 해인군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립한 키라 메이저의 총사령관이자 크리스탈리아의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이기도 하다. 키라메이 스톤 및 키라 멘탈을 이용한 무기와 아이템 마진 드링장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평소에는 얽혀진 느낌의 천하태평한 아저씨이지만 사령관으로서 키라 메이저를 지휘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평상시 알로하 셔츠를 즐겨 입고 마부 시나가 지구에 와서 처음 만났을 때도 VR로 하와이의 해변을 즐기고 있었으며 본거지인 코코넛 타워도 야자나무 모양인 걸 보며 굉장히 하와이를 좋아하는 듯하다. 젠카이 레드는 젠카이 레드가 기어 틀린 거로 체인지 전개한 모습. 젠카이저의 팔레트 스왑 버전으로 모티브는 젠카이저와 같은 아카 레인저. 필살기는 역대 레드의 전용 무기 중 검 종류의 비율이 대다수였던 것을 의식한 듯 기어 틀린 거의 총구로부터 화염을 내뿜어 빔으로 이루어진 칼날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방금 월드의 젠카이저가 공격을 당했을 때도 잠깐 변했었다. 동물전대 주오조의 바드처럼 주인공이 고시키다 카이토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전사로 추측되었으나 알고 보니 꿈속의 하고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토는 꿈에서 깨자마자 젠카이 레드를 언급했으나 당연히 젠카이저 멤버들은 누구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시 말해 젠카이 레드는 카이토가 역대 슈퍼전대 리더들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색이 아닌 것에 대한 큰 고민으로 생겨난 카이토의 무의식이라고 나타내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후카이 플린트는 지로서 기계전대 젠카이저의 쇼에서 등장하는 전사이다. 2022년 2월 시어터 지로서 젠카이저 쇼에서 사고이긴 했지만 스페셜 기어로 변신했다. 슈터 디자인은 투카이저의 색을 은색으로 바꾸고 어깨 장식과 치마가 추가됐다. 스테이지 쇼 한정 폼인 만큼 추후 영상 매체에서 등장할 가능성은 한없이 낮았고 그 이후 투카이저, 고카이저 6월의 신부는 너구리 맛에서는 투카이저 플린트가 등장했다. 일전은 기계전대 젠카이저 악역이자 젠카이저 사이드의 중간 부스. 이제 로데가 뽑은 키카 이토피아 왕조 토지 텐트의 새 실험 병사이다. 본래 고시키다 부부가 젠카이저의 디자인 후보로 생각해둔 정의를 가지는 선역의 전사인데 이제 로데가 고시키다 이사오의 뇌에서 정보를 찾아내서 완전하게 아기를 가지는 악역의 전사로 보내 탄생시켰다. 모티브의 경우 특유의 헤드 조형 때문에 닌자 캡터라는 추측이 있는 한편 빨간 기반의 망사 구조인 전체적인 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이 거미를 닮았다는 것을 근거로 스파이더맨이 모티브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그 후 젠카이저 완전 독본에서 닌자 캡터가 모티브임이 밝혀졌다. 작중 설정상으로 히카이저의 외형은 고시키다 박사 부부가 젠카이저의 구상 디자인들 중 한 가지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 색장은 토지 텐드가 쓰는 기어들은 고시키다 박사 부부의 연구 자료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본적으로 토지 텐트의 월드들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움직이며 젠카이저 일행에게도 잘 부탁한다는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친화력을 보여주고 복고와우스에게도 깍듯이 대하면서 복고와우스가 하카이저에게 스테이시를 능가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하자 그에 일단 동의하면서도 아직 겨뤄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라고 덧붙여 겸허한 모습까지 보이는 듯 전체적으로 악역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히어로에 가까운 상당히 호감형인 성격이다. 이는 히카이저의 디자인 베이스가 본래 젠카이저의 초기 디자인 즉 히어로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젠카이저 블랙은 키토 하루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 돈브라의 사장이자 마스터. 어떠한 목적으로 전대 기어를 수집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돈브라지를 서포트한다. 전작의 멤버가 흑석작의 공식 멤버로 출연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지만 이름과 외모를 제외하며 기존의 카이토와는 전혀 별개인 인물이다. 공홈의 소개에서도 다소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터라 젠카이저와 돈브라지가 같은 세계관인지는 불분명하다. 애초에 토에이에서 슈퍼 전대 시리즈 전체의 세계관이 통합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은 적이 없기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사건에 직접적인 개입을 거의 하지 않고 뒤에서 서포트를 주로 하고 있어서 절대자의 포스도 간혹 발견된다. 타로조차 그를 아랫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여기니까. 또한 어째서인지 작중 등장인물 전원이 그를 적대시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소노이 정도가 그를 미심쩍게 여긴 게 전부일 정도. 심지어 각종 모든 수수께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관리자 포지션이라고 예상되었던 모모이치는 카이토를 트루 히어로, 포에버 히어로라 부르며 경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소노이는 자상하고 우아한 몸가짐을 가진 남성. 인간들의 그림 작품 수집 및 감상이 취미이며 그 예술 작품 속에서 인간의 미숙함을 보고 있다고 한다. 소노니 소노자와 함께 3인방으로서 행동하며 3인방의 리더격 존재이다. 인간의 목숨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동시에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증오하며 그러한 인간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사상을 지니고 있다. 모모이 타로를 꽤나 마음에 들어하고 그에게 호의를 보이는데 오죽하면 타로처럼 욕망이 없는 사람들만이 사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이다. 하지만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돈 가문의 생존자란 사실에 내놈은 나의 절망이다라고 하며 거짓말 못하는 성격을 악용하는 180도로 뒤집힌 악당의 모습을 보이며 바로 죽이는 점을 보며 아무래도 돈 가문에 대해 과거 무언가 안 좋은 사건으로 엮인 것이 있는 걸로 보인다. 소노니는 소노이, 소노자와 함께 3인조로 활동하며 3인방 가운데 홍일점이다. 인간의 연애에 대한 감정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그녀에게 접근하는 남자는 많지만 그녀는 하나같이 시시해야 한다. 다른 종류들과 달리 망가지는 모습이 덜하며 침착 냉정한 자세를 유지한다. 마젠 전대 키라 메이저의 유돈나 이후로 2년 만에 나온 여간부이자 인간형 여간부이다. 초반부터 등장하는 여간부로서는 쾌도 전대 루팡 레인저 대 경찰 전대 패트 레인저의 고슈로 매도 이후 4년 만이다. 그리고 여간부 배우들 중 최초로 2000년대 생이자 최초 21세기 출신 최연소 기록도 갱신했다. 소노자는 긴 반머리에 갓세 복장을 하고 손잡이가 긴 일본식 우산을 들고 다니는 노토 소속의 남성. 어딘가에서 뜬금없이 웃고 우는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한다. 중반부부터 키토 하루카의 만화에서 무언가를 늦게 오르는 자신의 기분을 과장된 몸짓으로도 표현한다. 닌자 크소드의 관리역도 맡고 있었으며 힘을 봉인할 때는 만화책 페이지를 사용한다. 노토 3인방끼리 기본적인 동료애가 있지만 소노자는 좀 더 그 면모가 부각된다. 돈 무라사메는 노오토들의 세계 이데온에서 보관되고 있던 돈 왕가의 기술로 제작된 인공 생명체로 원래 노오토 원로원의 대주오토 결정 변기였지만 마더라는 수수께끼의 존재에 의해 스스로 의지를 가지게 되면서 이데온을 탈주했다. 목표는 마더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 돈 브라더즈를 제거하고 주오토에게서 아노니들을 지키는 것이다. 돈 모모타로의 장글 라소드와 유사하지만 날이 톱날 형태의 다이얼이 좀 다른 닌자 크소드를 휘두른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닌자 크소드가 본체이며 돈 무라사메 는 본체를 다루기 위한 분신이다. 이동할 때는 돈 무라사메를 생성하지 않고 닌자 크소드의 모습으로 날아다닌다. 닌자 크소드 외에 상어형 수리검도 가졌으며 닌자 크소드를 활용해 돈 무라사메 얼토로 얼떠 체인지할 수도 있다. 수사령 전대 류소우저의 가이소고와 기계전대 젠카이저의 스테이 시저에 이어 바이올렛 컬러의 악의 번의 장사이다. 효과 버전 돈 모모타로를 이식했는지 전체적인 실루엣은 돈 모모타로와 유사하지만 선글라스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외형이 날카롭다. 그리고 상어라는 모티브답게 돈 모모타로의 천막에 대신 머리에 상어의 지느러미가 달려있다. 전용 무기인 상어형 수리건과 본체인 닌자 크소드 가슴팍의 그물무늬나 머리띠를 보면 닌자 역시 모티브. 오오쿠와 가타오저는 슈가덤의 왕으로 아버지인 코사스 하세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슈가덤이라는 큰 힘을 가진 나라의 왕이 되었다. 유례없는 통솔력으로 왕국을 일궈내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로 버그 나라크가 부활할 시기가 오자 앞장서서 국민들을 위해 타국과의 동맹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악역이면서도 속내를 가늠하기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라클레스 역의 야노 마사토는 라클레스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기 어려운 느낌을 살리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이는 오오쿠와 가타오저의 시토 액터 이마이 야스이코 역시 마찬가지. 설화의 결투 재판도 기라가 일부러 급소를 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는 만큼 기라보다는 훨씬 전투에 숙련되었지만 별개의 의도를 품고 있는 움직임을 표현하려 했다고 한다. 그 외에 야노는 야클레스의 비인간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연기를 하는 중 가능한 한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고 한다. 킹 큐르레드는 리프칸 소우즈의 말에 의하면 미래에서 온 최강의 브레이브를 가진 전사지만 수전용들이 모두 데보스에게 붙잡힌 상태인데다 그 자신도 미숙해서 각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우가 현역 고교생으로 상당히 젊은 나이이며 연기 경력이 길진 않기 때문에 다소 연기력이 잊혀지긴 하지만 옷을 입은 상태로도 알 수 있을 만큼 신체가 건강하며 액션에 대한 재능이 출중하여 사카모토 코이치 감독 특유의 다이나믹한 액션을 무리 없이 소화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